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해성산업 전자공시 사업 설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성산업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해성인더스트리얼이라고 표현된다. 근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한국제지 5,190억짜리 한국패키지 우유팩 812억짜리 원창포장 골판 제조 1,296억짜리 세하 백판지 특수용지 제조 1,895억짜리 국일제지 1,361억짜리 계양전기 모다 있잖아. 전동공구 계양 2,771억짜리 해성DS 반도체 제조 서브스트레이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3,831억짜리 이런 거만 3,000억대가 넘는 거고 나머지 뭐 계양전기 이런 거 다 합쳐서 뭐라가 이거 요게 또 해성 DS와 계양전기는 요번 3분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렇게 흡수되어 가지고 재무가 정확하게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요것만 봐서는 되지 않고 한 2분기까지 지나야 깔끔하게 나올 것 같다. 2002년 7월에 한국제지를 흡수 합병하고 2020년 11월에 물적 분할해서 존속회사인 해성산업을 분할 신설회사 만들고 한국제지 발행 주식 총수 100%를 종속기업에 포함시켰다. 해성산업에 포함시켰다 이 말이겠니. 한국패키지는 연결 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재분류하고 연결 범위에 포함시키고 한국패키지가 지배하는 게 한국패키지를 지배하는 한국패키지 지분 40% 최대 주주고 60% 주주는 다수의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종속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40% 정도 흡수해 있으니까 종처럼 부를 수 있다 그러지. 해성산업의 종속기업인 해성패키지는 한국패키지와 다른 2020년 원창포장공업을 흡수합병한 뒤 상호명을 원창포장공업으로 변경하고 해성산업의 소유주가 53%를 소유하고 한국패키지 자회사로 있는 한국패키지 46%를 소유해서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세하는 한국제지 컨소시엄으로 한국제지 57%, 해성산업 14% 지분을 취득해서 해성산업 지분은 50.73%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 국일제지는 이제 중국의 유한공사, 한국제지 13년에 2월에 지분 100%를 취득해서 종속기업으로 포함. 21년 3월에 현물출자로 계양전기 지분과 해성DS 지분을 각각 15%, 16%를 취득해서 지배회사는 해당 회사의 보통주 지분 각 34, 우선주 포함해서 32, 34, 34, 34 요렇게 이제 계양전기 34, 해성DS 34를 포함해서 보유하게 됐다. 종속기업으로 포함. 이런 식으로 종속회사는 13개고 해성산업은 지배회사고 한국제지, 한국패키지, 원창공업, 계양전기, 해성DS, HK특수지상사 국내기업이고 여기까지는 한국패키지, 세하, 계양전기, 해성DS는 상장기업이다.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이 한국패키지, 세하, 계양전기, 해성DS가 상장기업 5개가 있다. 국일제지 유한공사, 계양전기 소주유한공사, 계양전기 강소유한공사는 소주신 계양국제무역유한공사, 소주해성 DS 무역유한공사는 중국의 법인, 한국페이퍼 US는 미국의 법인 요래 돼 있다. 계양전기 해성 DS는 신규로 연결되어 있다. 자, 건물 쟤들 빼고는 원래는 건물관리, 용역, 부동산 임대, 매매, 지주사업이니까 저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지. 연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국제지의 종이 제조 판매, 식품 포장용기, 골판지 제조, 백판지, 특수지, 전동공구, 반도체 서브스테이트 제조, 벽지, 지류, 전동공구 제조 판매 이런 것들 하는, 그러니까 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많이 가져버리니까 뭐 내가 어깨 좀 쓴다 이 말이지. 상장된 회사는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해성DS, 세하 이렇게 상장되어 있다. 5년간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랑이다. 주권상장법인은 99년에 상장을 했지. 그전에는 법인으로 벌써 단재환이 아들. 단재환이 지금 대주주 단재환. 최대 주주는 단재환 870만 주 33% 가지고 있고 5년간 특수관계를 포함해서 주식의 변동수는 특수관계자들 자기들 친인척들 다 합치면 한 63% 정도 돼. 친인척 다 합치면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1600만 주. 얘들이 2600만 주인가 거기 다 한데 나머지 그랬다. 합병을 한 이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해성산업이 2020년 한국제지 흡수합병 아까 지류제조 조림 양묘 사업을 추가로 현재 부동산 임대 시설 관리 사업 지주 사업을 영위 해성산업 아까 전에 지금 해성산업 그리고 뭐
2020년 납입 자본금 보통주 420만 주를 14% 취득해서 2020년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한국제지를 합병, 유상증자 후 지분이 50%가 되었다. 그리고 원창포장공사는 해성패키지가 원창포장공사를 흡수합병,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 계양전기는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의해서 공개매수 방식에서 그냥 공개매수해가지고 그냥 야금야금 사모았단 말이겠지. 계양전기 해성DS를 주주들로부터 계양전기 및 해성DS 발행 주식 현물 출자받고, 그리고 현물 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해성산업 보통주를 배정하고, 현물 출자를 한다는 건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하고 해성산업 보통주를 교환했나?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 계양전기와 해성 DS가 현물 출자로 교환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단 말이겠네, 맞지? 자, 그래서 한국제지 주식에 대하여 해상산업 신주를 발행. 한국제지 흡수합병 비율은 1대 1.6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흡수했다. 주식의 총수는 2,600만 주. 자, 의결권은 2,600만 주. 여기서 자사주는 70만 주 빼면 2,550만 주가 의결권이 있다. 공시 예정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없으며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을 통해 현행 유지 확대하는 배당 수준으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목표 연결 배당 성향 4%대 수준을 목표로 주주 환원을 계획하고 있다. 배당 총액 나누기 순이익을 하면은 4%대, 순이익의 4%, 주식수만큼 뭐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175원 정도, 1.8%에서 1.4% 정도가 되고 있는 발생되고 있다. 자, 과거 배당 이력은 1.3%, 1.5% 정도 발생하고 있고 22년간 배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업 내용: 부동산 임대, 지류 사업, 지류 제조,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 특수지 제조, 전동 공구 제조,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제조 등 구성. 부동산 서비스는 시설 관리 사업, 금융은 지주 사업으로, 제조는 지류, 아까 전에 이렇게 말했던 뭐 지류 제조는 한국제지에서, 식품 포장용기는 한국패키지에서, 골판지 제조는 원창포장에서, 백판지는 세하에서, 특수지는 국일제지에서, 전동 공구는 계양전기에서, 자동차 모터도 계양전기에서,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는 해성DS에서, 유통은 특수지 유통, 이런 건 또 해당되는 거기서 하고 있다. 해성산업은 임대사업, 오피스 빌딩 이런 거를 임대하는 그냥 간단하게 자사 건물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 이제 자기가 건물 쪽과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돈을 주고 전문 용역 관리하는 데다 맡긴다 이거지. 뭐 이렇게 경비나 이런 것도 완전히 너들이 알아서 경비하고 다 해. 탁. 그래서 임대료 받고 뛰고 막 이런 사업이 지금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라 보인다. 품질 경쟁력 이런 거는 품질이 좋은 것보다 가격이 싼 데가 더 싼 데로 이번에는 열로 옮긴다.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설 관리 사업, 빌딩의 임대 컨설팅 분야와 함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임대 관리 사업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제품 사이클이 지금 성장기 단계이고 경기 후행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동산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법, 축적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싸면 최고다. 부지 매입 건축을 위한 이런 부동산 임대를 하려면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돼서 자금력이 진입 여부의 관건이다. 가격, 건물 입지, 규모, 임대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류 제조. 제지업은 원재료 투입에서 초지, 가공 공정까지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되다 보니까 원재료의 제품 보관, 운송을, 물류, 에너지 폐수 처리 뭐 이런 것 등의 설비가 대규모로 필요해. 자본 집약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투자하지 못한다. 왜? 기존 업체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업체들은 기존 영업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밀어내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잖아. 그리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래서 옛날 제지 사업은 과거 인쇄용지가 주류였는데 이제는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이들 많이 나온다. 고부가가치 특수지, 다양한 지종 생산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계절적으로는 10월에서 2월까지가 성수기고 4월부터 8월까지가 비수기로 구분된다. 식품 포장용기, 요거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우유팩 보면은 물에 안 젖잖아. 우유 안에 코팅되어 있는 거. 그걸 카톤팩이라 그러는 것 같아. 카톤팩. 카톤팩은 중간재 제품으로 100% 주문 생산. 왜? 우유 회사에서 우리 몇 개 납품 그러면 고기가 주문하면 주문하는 대로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 카톤팩, 유가공 회사가 거의 주요 수요처고 모든 유업체를 대상으로 메일유, 뭐 남양유, 뭐 이런 걸 업체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종이 포장용기 시장은 인쇄 기술, 인쇄 기계의 발전뿐 아니라 잉크 기술의 발달과 제판 기술, 주변 기술 발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포장은 깔끔하게 했는데 그게 인쇄가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면 난리 나잖아, 맞지? 인체에 무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인쇄 약들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같이 경쟁된다. 이런 말이고, 자, 우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마시는 국민의 건강 영양식품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이런 게 있고, 카톤팩 내수 시장은 4사 한국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개밖에 넘어야 돼. 한국 패키지, 삼육물산, 에버그린 패키징 코리아, 삼영화학공업 이런 게 딱 분할체조 시장의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카톤팩 수요는 우유업체가 소비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유가 많이 소비된다 그러면 얘들 매출 올라가는 거고, 우유가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투자 회사 목적 SPC의 해성 패키지를 설립한 바 있고, 원창 포장 공업을 흡수 합병하여 원창 포장 공사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원창 포장 공업을 포장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데 발표된 대기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골판지 제조 원창 포장 공업, 요거는 이제 골판지는 포장 그냥 예전에 그냥 박스가 다 했는데 이제는 그 박스를 일본 같은 경우는 침대도 만들고 뱅생쇼를 하는 걔네들은 재den과 인쇄가 이루어짐에 따라 100% 주문 방식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 문화가 지속되면서 골판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골판지 원지사의 설비 원료시마다 공급이 계단적으로 급증하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나눠지고 있고, 이런 거는 또 박스를 또 수거해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회수되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정형화된 표준 규격이 없고 100%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면 돼서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백판지, 자본 집약 장치 사업 설비 투자를 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백판지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물류비 비용 부피가 크니까 높아 국제적으로 내수 지향적인 산업 구조, 수출까지 뭐 한다는 거지.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백판지는 경제 산업 활동과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산업이고, 경공업 제품 포장재, 제과, 화장품, 약품, 왕구, 농수산물 등 이제 그런 거 포장하는 데 사용되고, 주 원료인 고지는 국내 수율이 높아. 국내 수율이란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박스 수거하는 그러니까 원자재 조달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고, 국제 고지 수급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고지를 주 원료로 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인 특징이 있다. 2008년 국제금융 사태로 인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백판지 시장도 일시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9년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고 백판지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고, 온라인 쇼핑, 홈쇼핑, 택배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수산물 포장에서 산업용지 사용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 포장지로 주로 쓰이는 백판지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변동 특성으로서는 이게 경공업 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뭐 GNP 성장과 비례하여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전동 공구, 자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공구 및 소모품들을 거기에서 전기로 일해서 쓰는 걸 전동 공구로 하지. 여기서는 소형 엔진, 산업 용구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형이면서 경량이면서 무선으로 하는 무선 이런 것들도 있는 고부가치 상품이다.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 꼽아 사용하는 유선 공구, 배터리를 활용하는 충전 공구. 소형 엔진은 요즘은 이제 예초기만 하더라도 옛날에 엔진으로 됐는데 요즘은 배터리 넣어가지고 조용하게 하거든. 그만큼 모터 기술이 발달되고 배터리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휘발유 넣고 막 이렇지 막 안 난다. 농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형 엔진. 전장품은 자동차 차량 편의상 수요에 따라 파워시트용 파워시트 이제 스위치 놓을만 앞뒤로 움직이고 뭐 요추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모터 파워시트 모터 앞 좌석에 2열 그리고 2열 좌석 두 번째 의자에 이렇게 3열까지 적용되는 게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 말이지. 고급 차량에만 적용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는 딱 눌리는 거 전자 파킹. 근데 중소형 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딱 눌린다는 말이 모터가 그만큼 압을 걸어준단 말이겠죠, 맞지? 전자식 핸들, 전자식 트렁크, 차량용 모터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근데 이 전기 쪽 모터니까.
자, 전장품은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수준이 지속 가능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구리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에다 전기 잘 통한 거하고 나무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요걸 중간 성질 어떨 때는 빛, 열, 불순물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신호를 억제하고 증폭, 기억하도록 가공된 전자부품의 일종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 비메모리라는 게 있고 메모리는 메모리 저장시킬 수 있고 전기가 안 통하면 다 사라지고 비메모리는 전기가 안 통하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난감에서부터 우주항공에서까지 필수지 필수 전공정 업체와 후공정 백엔드 프로세스, 프론트엔드 프로세스라가 있다. 일괄 공정은 IDM, 이게 설계도 하고 메모리 제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유통도 하고 하는 걸 IDM. 요거는 전공정이 포함돼. 설계 전문 팹리스, 어도비 반도체 그거 뭐고 설계는 인텔 어디야? AMD 자기들이 생산하잖아. AMD가 팹리스. 팹리스 많은데 설계만 하는. 하여튼 설계만 하는 설계 전문 회사고 제조 전문은 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는 일괄 전공정이니까 이게 다 하는 거지. 이런 걸 전공정 프로세스라고 하고 백엔드 프로세스는 패키지 테스트 요런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제 다 했으면은 그런 걸 테스트나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또 업체 뭐지 그런 것들 그리고 설계 및 장비 IP 칩 리스 이런 것들이 있다. 공정 장비 쪽에 있다. 반도체 종류에 따른 구분으로 가면은 전공정에는 웨이퍼 재료는 월덱스, 포토마스크는 FST, 펠리컬도 FST, 뭐 또 뭐지? FST. 대구에 있는 거 까먹었다. 포토 레지스트 까먹었다. 그 5자 회사. 동진 화이캠인가?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거. 공정 가스 이런 화학약품 이런 거는 KC 이런 것들 성막 에칭 깎아내고 도핑 바르고 세정 씻어내고 이런 것들 배선 재료 이런 것들 웨이퍼상에 주입되어 회로로 사용 웨이퍼는 기판이니까 요거는 웰덱스 패키징 재료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여기 하는 해성산업 본딩 와이어 YMT MK텍인가 하여튼 우리 많이 했잖아 맞지? 봉지제 칩을 밀봉하기 위해서 에폭시를 밀봉하는 반도체를 외부 충격이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를 방지하는 봉지제 기타 언더필 재료 솔더볼 등 이런 걸 패키징 재료라고 한다.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로 통칭하고 후공정에 속하는 재료 당사의 반도체 제품 중에는 리드 프레임 에처 IC 리드 프레임 있고 스탬 IC 리드 프레임 요건 방식 SLF가 좀 더 싼 방식이고 저가의 방식 ELF가 좀 더 비싼 방식 여기서 이제 ELF를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해성산업 요거는 세계 SLF는 세계 5위 점유율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요렇게 하는 회사 우리나라 수출 1위 판매하는 게 반도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89만 제곱미터로 반도체 라인이 4기까지 수용 가능하고 2기 라인을 지금 착공 중에 있는데 반도체 1개 라인은 총 30종 정도가 투자되는 것뿐 아니라 평택시의 지방세수가 공장 한 개 들어오면 10% 상승 1일 출근 인력이 22,000명이 됨에 따라 관내 소비증가 22,000명이 출퇴근하면서 먹든지 쓸까 이거 맞지? 라인 기준으로 163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 창출하고 삼성전자 평택시 기준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한 448만 제곱미터의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대한 수도권 규제 심사를 통과해서 2028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해서 생산 고장 4개를 증설 향후 10년간 일자리 17,000개와 188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팹 1개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27조 그러니까 반도체 팹 공장 만들어 달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죠 맞지? 그래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의 경제 효과가 발생되니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6조, 취업 유발 인원 36만 7천명, 조세는 2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클러스터 부주 지역만으로 생산 유발액 3조 5천억, 부가가치세 1조 1천억, 취업 유발자 수 2만 1,000명이 예상되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2019년 기준 수출 외에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식으로 막 그거 한 끼네 이재용 프로젝트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막 하고 있지. 이게 맞지? 패키징 재료는 197억 달러에서 192억 달러로 감소를 했는데 패키징 재료는 15년도에 193억, 196억, 191억, 197억, 192억 이런 식으로 웨이퍼 재료는 240억에서 우상향하고 있고 합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패키징 재료는 고만고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재료 매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가 대만. 근데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중국이 지금 플러스 1.9%로 추월해가고 있다. 이빠이 추월해가고 있다. 또 이게 뭐고? 반도체가 미국, 일본을 잡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요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했었고 강점, 대량 생산 감점이 있는 메모리 산업의 딱 전략. 근데 지금 비메모리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죠. 왜 비메모리가 돈 더 될 것 같거든. 연구개발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 공동 연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산 각사가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한 과감한 설비 투자와 판매망 확충을 위해 경쟁적으로 단해 이런 것들이 있다. 수출 비중이 20.9%나 다른다. 반도체가. 자, 기술 집약적 장치 산업. 고도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의 성격. 종합 반도체 IDM, 이거는 삼성전자지. 와 패키지 업체 OSTA, 신뢰성 회복, 개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어렵거든. 만들기도 그렇고 만들어서 신뢰도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장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한다 이거지. 매우 엄격한 품질 관리와 장기간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는 업체의 신규 진입이 절차와 과정은 매우 어렵다. 신제품 단계에서 공동개발으로 참여하여 또 자동차용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장기 거래를 중요하는 기존 관계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위치가 있다. 어디가? 해성 IDS가 환경 규제 사업인 하지. 왜? EU 2006년부터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납, 순, 카드뮴 완전 중금속이잖아 이거. 육가크롬 등 6개 유해 물질에 대한 ROHS 로하스가 발표되어 바로 로하스가 이제 로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을 받는 ELV 인정받아야 되고 유럽 연합은 ELV 인정받으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데 어디다 HCT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인정해도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겠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납을 배제하고 팔라듐 도금을 적용한 환경 친화적인 프리플레이트 프레임 PPF라는 얘들이 세계 최초 98년에 독자 개발 성공. 그래서 더 내구성도 더 높이고 더 효과도 더 높이고 그리고 환경도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한다. 기업 분화가 일반적인 추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보통 설계와 생산을 하나의 업체가 담당한다. 그 전에 반도체는 보통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 같은 근데 디자인만 하는 건 애플 같은 회사. 애플이 디자인하고 설계도 하니까 애플이 팹리스네. 그리고 수탁 생산을 전문하는 게 어디야? TSMC 이렇게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까지 3.78% 성장할 거로 예상. 패키지 소재 시장. 당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는 리드 프레임,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2024년까지 5.7% 예상. 패키지 리드 프레임은 5.73%, 리드 프레임은 2.08%,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5.73%. 생산하는 패키징 재료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자동차용 반도체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많이 하는 거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많이 한다 이 말이겠지. 자, 최근에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등장하고 자동차의 전장화에 따라서 모든 응용체가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반도체 회사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해서 경기 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할 거다. 이렇게. 자,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포함되고 리드 프레임은 제품의 패턴 성형 방법에 따라 SLF 아까 전에 말했던 ELF 이렇게 구분된다. 리드 프레임 방법에 따라서 그 물건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지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는 PC, 서버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재료로 많이 쓴다. 리드 프레임에서 SLF는 초정 및 금형을 타발하여 성형하는 방식으로 주로 난이도가 낮아서 품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의 양산이 난이도가 낮거나 품질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 양산에 적용된
주로 난이도가 낮아서 품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품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품질 신뢰성을 매우 그걸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아니야. 그리고 ELF는 회로 패턴을 약품으로 시각하는 성향을 방식, 얇은 소재 및 미세 패턴 등 난이도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생성 제품의 시장을 형성. 중국 업체들은 SLF로 많이 하는데 당사는 높은 독자적인 기술 PF 도금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ELF 세계 1등, SLF 세계 5등을 달성하는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고집적 반도체 칩에 적합한 다층회로 적층 딱 쌓는다. 쌓는 회로 구현 기술 및 미세 패턴 성형 기술, 이러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기술 장벽이 높고, 왜 얇은 데다 얇은 거 계속 쌓아야 되니까 썩고 뚫고 썰고 뚫고 하는 게 자본 투자가 필요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삼성전기, 이비덴, 심텍 메모리 반도체, DDR5G, 대덕전자 등이 대표적인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에 참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참여 기관 간의 기술 경쟁 및 원가 경쟁이 치열하다. 제품 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시트 타입 생산 기술 방식으로 생산해 왔으나 계속되는 박형, 얇은 메모리 개발에 따라 박판 생산 능력 단가 및 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연속 생산 기술인 릴 타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당사는 릴 투 릴 방식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같이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기존에는 이렇게 시트 만들어가 했는데 이제 릴 투 릴, 이걸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다. 그래서 하는 방식을 생산하고 있다. 좀 더 싼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다, 이 말인데, 그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더니 반도체 업체는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납사형을 최대한 적게 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해놨다. 그리고 부동산 업체는 아까 말했던 4개 오피스, 해남 빌딩, 해남 2빌딩, 성남 빌딩, 부산 송남 빌딩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시설 관리 용역 이런 거는 S1, 서브1 각각 그룹 내 빌딩 관리를 발판으로 시설 관리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 형성 단계로 시장 점유율은 뭐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제품 사이클상 성장기 단계 경기에 후행하는 게 있다. 그리고 얘들 무조건 싸야 된다. 그리고 한국 제지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의 광급 과잉, 수입지 공세, 판매 경쟁이 심화되었고, 인쇄용지 부분과 달리 친환경 시장의 대두, 특수지 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부가 제품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쇄용지는 마켓 쉐어가 19%, 공급 회상 간 확대를 위해서 경쟁 관계가 높은 판이다. 그리고 요거 펄프 이쪽으로는 한국 패키지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 32%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경인 지역 위주로 제주도까지 카톤팩을 100% 주문 생산인데 요걸 32%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자, 골판지 제조는 3.52% 약하지. 그리고 백판지 제조는 21년 1분기 말 18% 가지고 있고, 내가 분명히 적어놨다. 그리고 고급 제품 수요가 많아 한국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 중점. 중국 경우 중저가 고가 시장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고,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고,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고가 시장에서는 제품에 따라 3에서 30%로 추정하고 있다. 전동 공구 같은 경우는 초소형, 세경, 그라인더, 전기식 절단기, 파쇄형 햄머, 전기 드릴 등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 기술 경쟁력을 보여있고, 자동차 쪽에는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제어하는 모터, 파워 쉿 모터, 스트링 힐, 핸들, 콜룸용 틸트 텔레 모터,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 액추얼레이터, 파워트레인, 모터 등을 전기종으로 수주 활동하고 있다. 현대, 기아, 중형, 차종 이상이 예전에는 전기 시트, 전자 시트, 메모리 시트 중형 이상 정도 돼야 고급 상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자꾸 조금 낮은 급이라도 그런 걸 옵션을 넣는다, 이 말이겠지. 반도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375억, 당기 순이익 93억을 실현. 순이익이 한 6.7%, 9억이나 10억이나 한 7% 미만이란 말이지, 반도체는. 근데 종이팩 패키징 어디 한 대 빼고 다 10% 미만이야. 8%, 막 6%, 5%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많이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 오차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아. 뭐 종이 해가지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자본 집약이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해성이 시장 점유율 7.4%, 해성 DS,
미찌 하이텍, CWTC, 신코, 일렉트로, SDI 뭐 이런 것들, 진린 뭐 이런 것도 있지. 자, 리드 프레임 시장 아까 말했다시피 세계 시장 1위, SLF는 5위, 7.4%를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카톤팩 32, 골판지 3.52, 백판지 18.4 이렇게 되고 있다. 리드 프레임은 1등 15%. 자, 종합 외주업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 ST 마이크로, SNF와 거래하고 있고 대만의 ASE 포함 암코, 스필, 스테이트 필팩, 실팩, 치팩, 유텍 등 모든 업체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하는 주요 OSD 업체는 OSAT 업체들은 생산 공장을 인건비 경쟁에 유리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두고 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중국 등 해외 공장 두고 있고 전문 당사의 매출의 95% 이상이 해외 매출이고 기술 한바와 신뢰성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높은 장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SCM 구조 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그래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3억 정도밖에 못 올렸어. 화학 기상 정착법 있고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핀 분말로 플레이크로 구분되는데 응용 분야에서 생산 방식이 따라 달라지겠는데 고온에서 금속 표면에 그래핀을 형성하는 방법, 대면적 고품질 제작이 가능하고 차세대 전자소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꼬불렁꼬불렁거리는 거, 터치 패널 등의 응용이 가능하고 그래핀 분말 가루는 흑연 결정으로부터 그래핀을 방리하는 방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CVD 그래핀에 대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 복합 재료, 방열 소재, 전자패, 차패, 그러니까 복합 재료, 방열 재료면 열을 차단하는 거. 지금 배터리 열 많이 나가서 폭발하잖아요. 열을 차단하고 전자파가 덜 나오고 에너지용 전극 소재 이런 거 하면은 무궁무진하단 말이겠지. 자, 세계 최대 사이즈 540mm 곱하기 680mm 대면적 그래핀 합성 기술과 관련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창원의 본점이 파일럿 라인에 맞춰 그래핀 상용화 및 양상화에 박차를 가고 있다. 그래핀 분말은 그래핀 플레이크는 복합재료, 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다양한 한료로 사용되는 소재. 요거 그래핀 쪽 관련주도 공부해가 있다 했지. 정전기 방지, 전자파 차폐, 수분 투과 방지, 필름에 적용 가능하고 흑연을 대체하여 충전 속도가 빠른 소형 고용량 배터리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고 기존 방법에 대해 시간을 단축시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고품질 그래핀 제조에 가능한 균일한 품질 그래핀 플레이크 대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유해 화학물질 감지 센서, 환경 분야의 응용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제품 서비스, 그러니까 해성 사업이 시설 관리하는데 매출 올라가는 게 시설 관리로 한 8.6억, 임대 수익으로 30억, 관리 수입으로 14억, 기타 주차하는 다 0.7억, 배당이 한 3.9억 들어. 그래서 매출이 한 58억. 빌딩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임대 내는 게 99%. 해남 빌딩도 99%, 성남 빌딩도 100%라는 건 다 나갔단 말이지. 빈방이 없단 말이야. 부산 성남도 94, 부산 동탄 창고는 57%만 임대돼 있고 여주 창고는 72%, 동해 공장은 25%. 이렇게 해서 평균 94%의 임대율을 자랑하고 있다. 99%는 그냥 다 나갔다고 봐야지, 맞지? 그렇게 다 있고 3.3 평방미터당 단가가 5,400만 원, 평당 5,400만 원을 임도료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한국 재료는 지류 제품 일반 인쇄 용기가 779억, 지류 제품은 고급 인쇄 용기가 447억. 그래서 기타 25억 합치니까 1250억의 매출을 올리고 공장 가동률은 온산 1공장 1호에서 4호기까지가 88% 공장 가동률, 도피 1호기는 69%의 공장 가동률을 돌리고 있다. 한국 패키지 우유 용기 만드는 요는 131억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은 82% 정도 되어 있다. 자, 카톤팩은 니폰 패키지. 자, 골판지 제조인 원창 포장은 원단 상자 제조용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147억, 골판지 그냥 상자 골판지로 201억, 상자 외에 0.8억 해서 3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공장 가동률은 안 나오더라. 자, 백판지 세하에서 만드는 백판지는 399억의 매출을 816.2% 차지하고 식품용 캐리어보드로 한 51억, 기타 12억 해서 463억의 매출을 발시키다. 이것도 공장 가동률은 안 나오더라. 그리고 특수지 제조, 국일 제조에서 하는 거 간지, 스테인리스 스틸용 간지가 뭐지?
하여튼 간지라고 있네. 17억. 이형 원지 고급 라벨 하는데 146억. 메모 원지 포스트잇 등 이런 데 쓰는 거 38억. 기타 76억, 상품 48억. 합쳐서 327억에 매출 올리고 이거는 공장 가동률도 여론 없어요. 자, 계양전기. 공장 가동률 뒤에 있는데 그 뒤에를 못했다. 산업용품 366억, 전장용품 697억, 합의 1064억에 매출을 올렸다. 이게 반도체 해상 DS는 리드프레임, ELF, SLF 합쳐서 986억, 71% 차지하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388억,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388억, 그래핀 스마트 체온기가 한 3억, 합쳐서 1374억에 매출을 올렸다. 자, 그러니까 쿠퍼는 풍산, 이게 동이거든. 풍산에서 사온다 이거리지. CCL은 파나소닉에서 사오고, PSK 잉크는 한국 다이오에서. 이런 잉크나 이런 것들, 기초 소재들은 아직 일본이 조금 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가져오지. 그걸 빨리 특허를 내든지 뭐 이렇게 기술 개발해서 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 해야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해남 빌딩 가동률 했었고, 자, 어딨노? 요게 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가동률 원산 공장까지 했었고 어디까지 안 하다가 말았지. 자, 원산 가동률, 평균 가동률 막 이렇게 나온다. 생산 한국 기지 가동률 했었고, 자, 골판지 연조, 골게타. 골판지 원창 포장에 가동률 없는 게 아니라 골게타라고 있는데 골게타가 가동률이 53%, 골게타 2가 53.5% 이렇게 공장이 되고 있다. 가동이 되고 있다. 또 뭐 있노? 백판지 세아 공장은 현풍 공장 가동률이 92.92%. 그냥 팽팽 돌아간다는 소리지. 현판 공장 세아에. 또 뭐 있노? 특수지 국일제지는 가동률이 특수지가 90%의 평균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다. 특수지 국일제지. 전동공구 계양공장 계양전기는 안산공장 91%, 천안공장 93%, 소주공장 98%, 염성공장 97%, 평균 96%. 그냥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계양전기. 자, 또 뭐냐? 해성 DS는 가동률이 6기에는 67%, 72%, 79% 계속 증가하고 있다. 79%도 이거 팽팽 돌아가고 있는 수준이지. 80%까지 생산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여 보면은 이게 부동산 해성산업이 임대사업으로 요거만 시설관리, 임대 수입, 용역 해서는 얼마 안 돼. 지주로서 이제 배당 수익 3억 9천까지 얼마 안 되는데 얘들이 요번에 이제 흡수한 어떤 거? 해성 IDS하고 계양전기를 흡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순이익이 발생돼서 PR이 굉장히 오염됐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고. 자, 여들은 월간 계약을 한다.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그 수금 받는다.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수출. 그러니까 얘 이제 한국 제지 같은 경우는 여기 회사는 수출은 없으니까 그 임대사업은 수출 없으면 다 내수고, 한국제지 같은 경우는 수출이 지류에 141억, 내수가 637억. 지류제품 고급 인쇄용은 수출이 147억, 내수가 299억. 합쳐서 수출이 298억, 내수가 954억 정도가 된다. 자, 한국세계지 같은 경우는 내수가 74억, 수출이 56억. 자, 골판지 제조는 수출이 없다. 내수다. 다 내수. 수출 안 지키는 거 보니까네. 자, 백판지는 뭐 실소유자, 제과사, 대형 인쇄소, 공장에서 물류센터 가서 가든지 도매상 이렇게 가든지. 특수지는 수출이 여도 수출 없네. 수출 별로 없네. 총 있네 이게. 특수지는 수출이 뭐 국내가 261, 특수지 제품 특수지 이거 안 적어놨는 내가. 합계 국내 261억. 이게 국일제지 맞는데. 국내 261억이 왜 261억이지? 얘 내 잘못 적어놨다 맞지? 이거 숫자 잘못 적었다. 자, 312억인데 숫자 잘못 적었네. 312억인데 쏘리 312억, 수출이 15억 이렇게 돼 있다. 또 콧물 나오기 시작한다. 자, MS 계양전기는 산업용품 366억 중에 수출이 54억, 내수가 312억. 전장용품, 모터 이런 것들 697억 중에 수출이 336억, 내수가 360억. 합쳐서 1064억인데 수출이 390억, 내수가 673억. 이렇게 돼 있다. 반도체는 리드프레임 계열이 986억인데 수출이 970억, 내수가 15억.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수출이 총 388억 매출 중에 수출이 343억, 내수가 44억. 그러니까 총 1,374억 중에 수출이 1,300억, 내수가 거의 60억. 그러니까 거의 9대1 비용도 안 되겠다, 맞지? 6, 22 거의 뭐 한 얼마고? 이걸 내수 5% 정도, 95대 막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일단 부동산 수주 서비스는 필요 없고, 자 이거 뭐고? 식품 포장용기 한국 패키지, 현금 흐름 위험 체계가 완료되지 않은 기타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을 전액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가 손익은 1억 6,700만 원을 금융 수익으로 처리했고 전분기는 평가 손익 3,100만 원을 금융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제 현금 흐름상 위험 회피 처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게 재무제표상의 뭐 이렇게 항목들을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인 전액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지. 자, 서브스트레이트 리일 소재의 생산 공급 대체에 의해서 16년 8월 일본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외국인 합작 투자회사 JV 해성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본금 120억 중 66%를 79억을 출자했고 주주 2인은 파나소닉 2인, 그러니까 3명 주주는 2인, 파나소닉 1인을 선정 1대1인가? 총 3인. 이쪽에 2명, 이쪽에 1명, 총 3인. 지배기업은 그렇지. 해성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남빌딩 국민 이거 임대차 보호 뭐 이렇게 빌린 거 그런 것들 계약 체결한 거, 그리고 또 부동산 정림 건축 종합 건축 사무소와 19년부터 5년간 임대차 계약. 요 정림 건축 종합 사무소가 5년간 우리 쓴다. 해성 산업에 건물을 쓴다. 무슨 건물이고 이거? 그렇게 소유 부동산과 식품 포장용기 아시아 지역 카톤팩 OEM 공급 뭐 이런 것들. 연구개발도 얼마 쓰지 않아. 막 1,800만 원 쓰고, 이거 어디 거고, 한국 제주에는 연구개발비 한 5억 정도 쓰고, 연구개발 막 1,800만 원 쓰고, 뭐 그냥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얘는 어디고? 세하 백판지 제주에는 연구개발이 한 1,000원이네. 5,100만 원 썼다. 5,100만 원.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얘는 또 뭐고? 전동공구 계양 전기 같은 경우에 좀 쓰겠죠. 맞지? 연구개발 담당 안산공장의 공구연구소와 전장연구소를 운영 4개 팀으로 구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트 브레이크, 파워트레인, 자동차용 모터, 액츄얼레이터 개발 업무 5개 팀. 여기서 연구비는 27억 정도 쓴다. 2.54%.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뭐 여러가지 원형톱 개발, 공합 햄머 드릴 개발, 공합인데 공기로 압을 주면서 햄머 드릴 이렇게 동동동동동 치는 가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컴프레셔를 이렇게 압을 넣으면서 둥둥둥 치는 그런 말이겠지. 자, 반도체 제조에는 이렇게 그래필 사업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연구 개발 인력이 65명, BGA 팀 33명, LF 팀 29명 합쳐서 65명 정도. 여긴 좀 연구비 좀 쓰겠다, 맞지? 다층 공정 기술, 소재 개발, 공정 기술, 또 뭐 낸드 플래시, 콥 제품 개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 D램용 공정 개발, 신규 반도체 패키지 이런 걸 위해서 3층 공법, 3층 레이어, 1층, 2층, 3층 레이어 공법 개발, 도금 패턴 형상 기술 개발, 파인 피치 제품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리드 프레임에서는 후처리 약품도 개발하고 있고, 소재 개발하고 있고, 소재 국산화, 미세 피치, 에칭 용액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한다. 2020년에는 그래핀 센서, 응용 그래핀 개발 이런 것들, UV 복합 센서 위탁 개발. 그래핀이 차세대 물질이라고 막 뜨는데 나중에 그래핀 연관되는 것도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지. 그래, 지적재산권 보유에는 뭐 특허권, 종이 표면의 도포 방법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방법. 뭔데 그게? 19년대는 특수 표면된 고수 잉크젯 인쇄 용기 및 제조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한국 패키지에는 지적재산권, 로얄팩, 상표 등록한 것, 특허권 포장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해성 DS 423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제조 공정의 필수, 아까 말했던 납을 최대한 쓰지 않아서 만든 세계 최초로 독자를 개발했던 것도 있고, 녹색 기업으로 지정. 2020년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환경 A 등급, 사회 A 등급 E, A,
S social A 지배구조 governance A 총합 A 등급 받았다. 4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한 회사는 전체 평가에서 5% 이내를 꾸준. 어디가 해성 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어디야? 해성 DS가 그렇다. 해성 DS가 자 재무는 입으로